안녕하세요. 오늘도 핵심적인 보상 정보를 들고 인사드리는 손해자동사 홍신우입니다. 오늘은 배상책임보험 합의 관련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상생활에서 다른 누군가에 의해 사고를 당하였을 때 보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줄임말로 일배책 합의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일배책은 사람의 힘, 즉 인력으로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보상을 하지 않는 사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선박사고, 자동차 사고, 업무 중 사고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사고가 보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배상책임보험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합의 관련해 말씀을 드리면 일배책 같은 경우 보험약관에 보상하는 범위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여기서 피보험자는 가해자의 입장이고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상합니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보험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금액을 보험회사에서 대신 보상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렇게 항목별로 명시가 되어 있어 내가 피해 입은 것을 하나하나 찾아볼 수 있는 반면, 일배책 같은 경우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피해자분들이 법률상 배상 책임이 도대체 어디서 뭘 어떻게 얼마만큼 보상을 한다는 건지 엄청 답답해 하십니다. 과연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은 뭘까요? 바로 소송을 갔을 때 법원에서 인정하는 피해 범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정해진 것은 없고 굉장히 넓은 범위로 둥그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항목별로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피해자가 피해 입은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만 한다면 인정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같은 경우 세부적으로 명시한 항목만 지급하기 때문에 명시한 항목 외적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잘만 준비한다면 자동차 보험 약관보다 더 넓은 범위로 피해 손해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법률상 배상 책임 보험의 공통되는 보상 항목으로 살펴보면 가장 먼저 위자료는 보험회사 내부 규정으로 일주당 10만원에서 20만원, 보통 평균 20만원으로 측정이 많이 되고요. 일주를 얘기하는 것은 최초 발행 진단서상 명시되어 있는 진단서 기준입니다. 보통 전치 몇 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예를 들어 허리골절로 전치 6주가 나왔다고 가정한다면 20만원 곱하기 6주 하면 120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위자료 값을 인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유사 판례를 인용하여 위자료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측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느낌이죠. 사실 경미한 진단에 대해서는 이 방법 외에는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미한 사고가 아닌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으로 진단을 받으셨다면 여기서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바로 후유장애 진단을 통해 위자료 값을 상향시킬 수가 있습니다. 후유장애 진단서상 진단받은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준 금액 7천만원이나 8천만원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곱하여 과실상계를 한 후 산출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면 내가 진단받은 노동능력 상실률이 10%라고 가정을 한다면 8천만원 곱하기 10% 곱하기 과실, 대략 이런 식으로 산정합니다. 그럼 아까 진단 6주 때 120만원이나 유사 판례 20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이 산출하게 되겠죠. 이 방식 또한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휴업손해. 휴업손해는 말 그대로 근본사고로 인해 내가 일을 하지 못한 손해액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 휴업손해 인정기간은 무조건 입원했던 기간만큼만 인정이 되니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당연히 피해자분들은 병원에서 퇴원 후 바로 복직을 못하는 게 당연하지만 법원에서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은 그 누가 봐도 일을 못하는 상황인 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 통원 기간에는 자택에서 그 어떠한 수단으로나마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입원 기간만 휴업손해를 인정합니다. 자, 일배책 약관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법률상 배상 책임이라고 그랬죠? 법원 판례대로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후유장애. 이 후유장애는 개인 보험과 다르게 맥브라이드 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후유장애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넓고 완화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후유장애가 돼? 라고 생각하실 정도입니다. 물론 진단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최소 골절, 인대 파열 등의 진단을 받으셨다면 후유장애를 검토해 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일배책에서 인정하는 맥브라이드 평가 방식은 법원 신체 감정에서 사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고요. 이 방식은 한시장애로도 평가가 가능한 방식입니다. 즉 한시 1년, 2년, 3년 등 신체 마비가 꼭 평생 후유증이 남아야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골절 이상의 진단을 받으셨다면 후유장애 평가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치료비 관련인데요. 직불치료비 안에서 원칙적으로 비급여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수치료, 그냥 일반적으로 청구하시면 당연히 보상 못 받습니다. 하지만 주치의 선생님께 환자 상태와 도수치료의 필요성을 적은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인정이 됩니다. 이런 방식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객관적인 입증 자료입니다. 그리고 간병비, 하지 골절로 인해 입원 치료를 하시면 당연히 사고 시점부터 화장실 등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간병인 사용 영수증만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인정이 될까요? 물론 되는 경우도 있지만 확실한 방법은 도수치료 소견서와 같은 객관적인 입증, 주치의 선생님께 간병인 필요 소견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같은 간단한 소견서는 100이면 100, 정말 대부분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작성해 주시니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주치의 선생님께 부탁드려 보세요. 그리고 이 외에 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사설 구급차 이용료라든지 인터넷으로 구입한 보조기구 구입 비용, 흉터에 따른 성형 비용 등 피해자분이 생각하시기에 직접 사용한 금액 또는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발생이 예상될 것 같은 금액을 객관적으로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피해자분이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입증 자료를 통하여 준비를 하면 보험회사에서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바로 보상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너무 과도한 청구는 인정이 안 됩니다. 물론 피해자의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일배책 같은 보험은 법원 판례 그대로 따라간다고 말씀드렸죠. 법원에서는 최소한의 직접적인 치료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단으로 인한 의수나 의족도 사설에서는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이지만 법원에서는 공단에서 공시하는 최소 금액을 인정하는 판례가 다수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더 비싸고 더 좋은 치료 등을 받고 싶은 것은 당연하지만 법원은 최소한의 직접적인 치료 범위까지만 인정한다는 점 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상의 범위로 설명을 드리면 정말 한도 끝도 없지만 다친 부위나 피해자분의 소득, 현재 상황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니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외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우측 상단에 있는 전화 상담이나 댓글, 사건 의뢰를 통해 말씀을 주세요. 친절한 핵보상TV에는 3명의 전문 손해사정사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채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희 채널 영상 내용에 관심 조금만 가져주시면 앞으로 보험 관련하여 손해보시는 일 없으실 겁니다. 이상 핵심 보상 정보만을 알려드리는 핵보상TV의 손해사정사 홍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